그 양안 관계 말씀드렸죠. 대만 해협의 두 나라 두 지역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서로 국가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복잡하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공산당은 대만을 흡수해서 민족 통일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특히 시진핑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꿈, 중국몽의 완성은 대만을 통합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정부, 공산당은 대만을 흡수해서 위대한 중국, 그레이트 차이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진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의 독립 성향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독립국가 건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국민당은 옛날하고는 달라졌지만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가지고 중국과 잘 지내면서 국제사회에서 생존 공간을 만들자 하는 게 국민당 정부의 입장이에요. 여기에는 미국 요인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안 관계가 중국과 대만 딱 이 두 개의 관계라면 괜찮은데 미국은 대만과 단교하면서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됐고 대만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교하면서 1979년 4월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도와준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하고 그전에는 특별한 반응을 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갈등 이런 걸 시작하면서 대만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더 구조적으로 대만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요인이 깊숙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공이 많습니다. 사공이.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은 대만은 중국과 경제 협력을 잘하면서 정치적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미중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 보시면 중국 본토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고요. 대만에는 국민당과 민진당이 서로 정권을 교체하면서 대륙 정책을 하고 있는데 국민당하고 민진당하고 정책이 다르잖아요. 미국도 대만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달라요. 지금은 원보이스를 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전략 구도가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대만이 굉장히 고민스럽다. 근데 우리가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주의를 하게 되느냐. 이제 이거는 그 양안 위험 지수라는 거를 표현한 일종의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보시면은 옛날에 장개석 총통 시절에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가 막 떨어져 갖고 1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차잉원 이 시기에 최고도로 왔다. 다시 말해서 양안이 무력 충돌의 위기가 있다. 양안 무력 충돌의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대만이 먼저 중국을 공격하기는 어렵죠. 그럴 할 상황도 아니고 결국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든지 뭐 이런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로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게 대만의 독립 추구 정책, 그다음에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탈중국 정책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양안 간의 소위 위험 지수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양한 시기를 거쳤습니다. 대립도 하고 민간 차원 교류도 하고 뭔가 또 잘 지내보자라는 그런 서로 그 대화 기구도 만들어서 움직였었어요. 우리도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남북 교류를 했잖아요. 중국과 대만도 야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관 반민 그러나 이제 당연히 정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해협 양안 관계 협회라는 걸 만들었고 대만은 해협 양안 교류 기금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건 해협회라고 하고 대만에서 만든 건 해기회라고 합니다. 이게 92년에 만나서 뭘 했냐 하면
하나의 중국에 동의했어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뭐 대만이든 중화인민공화국이든 중화민국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쨌든 하나의 중국에 동의하자. 국민당 시절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천수이비엔이라는 민진당 대통령이 딱 총통이 되고 나서는 그거 나 모르는 일이야. 그건 국민당이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갈등을 맺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과거의 중국 지도자보다는 훨씬 더 강경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대만 통일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작업을 시작한다. 대만 독립 반대보다 대만 독립을 스스로 나서서 촉진해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차이잉원이라는 대만 총통은 그게 무슨 소리냐. 대만과 중국은 별개다.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차이잉원 총통은 임기가 4년이고 이제 시진핑은 또 시작했잖아요. 앞으로 또 5년 할 거니까 이제 대만 내부에서 어떤 총통이 오는지에 따라서 또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안 관계는 시진핑과 차이잉원과 바이든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양안 관계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싸울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만이 제일 겁내는 거는 중국의 무력 사용입니다. 무력을 사용하면 궁극적으로 대만이 이기기 어렵잖아요. 물론 미국이 도와준다고 그러지만 진짜로 도와줄지도 미지수고. 그러니까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차이잉원 같은 사람은 독립된 실체로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우리를 통일하고 그렇게 군사적으로 압박하느냐. 그러나 중국 정치 지도자의 덕목으로서 마지막 남아있는 대만을 통일하는 게 지도자의 위상을 강화하고 위대한 중국을 건설하는 데 핵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진핑으로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안 간에는 4가지의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중국은 하나다. 우리도 수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는 중국의 주장에 어떻게 했어요? 주장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다른 나라와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드시 견지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일국양제 원칙입니다. 한 국가 두 체제. 여러분들 일국양제 하면 어디 생각나세요? 홍콩 생각나죠?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홍콩 기본법이라는 법을 당시 홍콩을 지배했던 영국과 중국이 만듭니다. 그래서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 하에 자신들의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를 50년간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한 국가 두 체제. 그게 바로 일국양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21년 이 기간 동안 사실 홍콩은 중국에 완전히 복속이 됐죠. 송환법, 보안법, 선거법 만들면서 홍콩의 이 자주적인 공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바라본 대만은 일국양제로 가면 중국에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반대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의 중국도 아닐 뿐더러 하나의 중국이 아니니까 일국양제에도 반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대만의 고민입니다. 이거는 대만이 독립하는 경우, 대만이 독립에 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헌법을 개정한다든가 국호를 바꾼다든가 이게 독립에 준하는 행위잖아요. 대만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 이럴 때 무력을 쓰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얘기까지 했어요? 차일피일 통일협의를 무조건적으로 지연하는 경우에도 무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미국, 중국, 대만의 삼각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5명의 지도자인데 덩샤오핑, 장저민, 후진타오 여기까지는 어쨌든 대만과의 평화 이걸 더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시진핑은 이제 세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시진핑이 2019년에 다시 꺼냅니다. 말을 안 들으면 무력을 쓸 수도 있다.
그러면서 무력 사용 조건을 조금 강화해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에다가 대만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또는 대만 섬 내에 외국군이 온다거나, 이건 당연히 미국을 견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 대만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 건물을 신축하고 그걸 경비하려면 미국의 해병대나 이런 사람이 오잖아요. 7명이 오든 5명이 오든. 그래도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대만의 동란에 빠지는 경우에 우리가 무력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동란인 경우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민주진보당과 국민당이 어지러워져서 대만이 혼란해지고 막 이러면 그것도 야, 이 대만의 혼란에 빠지는 거야 하고 무력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력 사용 조건이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양안의 무력 충돌 가능성입니다. 이거는 중국군이 대만 상륙 작전을 상정하고 섬에 상륙하는 훈련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대만은 상대가 되지 않죠. 인구도 그렇고 국력도 그렇고 군인 숫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만은 군대를 가는데 원래 징병제였다 모병제로 바뀌었다가 막 이러고 합니다만은 군대 4개월 가요. 4개월 가면 여러분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이 총이나 제대로 쏘겠습니까? 그 병력이 10몇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중국하고 싸우겠어요? 그런데 섣불리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실제로 양안 간에는 1954년, 58년, 그다음에 1995년부터 96년까지 미사일 실험을 대만 일대에서 한 3번의 위기가 있었고, 올해 8월에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펠로시 의장이 떠난 다음에 아주 강력한 미사일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겁을 준 거죠. 그런데 사실 대만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별로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쟤네 또 저러나 보다 이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만은 걱정이 많습니다. 뭐가 걱정이 많냐? 이게 침공하면 장기적으로 이기기 어렵잖아요. 대만 내부에서는 일단 3일만 버티자. 3일만 버티면 미국이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고, 안 도와주면 최대 우리가 잘 버텨봐야 336시간이다. 그게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면 14일밖에 못 버틴다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면 3일 버티고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봤듯이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또는 국제사회에서 침략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대만을 복속시키려는데 실패하면 시진핑한테도 큰 타격이 가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성 면에서. 그러나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거나 뭔가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했을 때는 침공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절대 침공 안 할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얘기했지만 푸틴이 결국 했잖아요. 합니다. 필요하면 합니다. 그래서 이 침공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대만 해협이라는 바다를 두고 있잖아요. 이게 135km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사일 공격하든 뭐 하든 상륙하려면 배가 와야죠. 그러면 이제 망망대해에 노출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만은 사진에서 보듯이 상륙할 데가 없어요. 전부 절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벽마다 전부 해안포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세계 8번째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개발국이에요. 이미 2000km짜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를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엽댐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죠. 만약에 삼엽댐이 폭파당하면 최소 5천만, 많게는 1억 명이 몰살당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언제든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대만을 지키면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거를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중국이 미국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중국이 그 밖으로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 교두보가 남중국해고, 남중국해 위에가 바로 대만 해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대에 대만의 중요성을 부과해 주면서 중국이 대만과 같이, 그리고 배후에는 일본을 끼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안 관계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A2AD, 그리고 이 밖으로 중국의 전장을 허가하지 않으려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이 대만 해협이나 이 남중국해는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해를 해야 될 거냐. 양안 관계는 여러분 봐서 아시다시피 하나의 중국, 일국양제, 대만이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국민당도 일국양제는 거부합니다. 그럼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웁니다. 뭘 가지고 싸우느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너희가 한다고 해놓고 왜 대만을 지원하느냐. 이거는 중국과 미국 간의 세계 연합성명을 미국이 정면으로 위배하고 약속을 안 지킨 거다라고 미국을 질책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중국 원칙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지만 지금 중국도 있고 대만이 있는 이 현실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이 양안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다. 이해되셨어요? 우리 하나의 중국 정책은 중국을 인정하지만 대만이 있는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 현상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거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 안에는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걸 인정한 거기 때문에 대만을 따로 띄워놓고 지원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최대 쟁점이에요.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미국은 동아시아 태평양 전략이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대만을 복속시키려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